네, 안녕하세요. 대치 미래탐구 강태현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전과정 스파르타입니다. 1타 합격 프로젝트 시즌 2입니다. 이번 제가 하는 스파르타는 일요일 날 8시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후 2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이뤄지고 있고요. 오후 2시부터 2시간 반 동안은 미적분 킬러에 집중을 해서 문제를 풀게 됩니다. 2시간 반 동안 미적분 킬러를 막 풉니다. 푸는데 다항함수 해석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겠죠. 그 다음에 미적분 푸시면 아시겠지만 유형들이 꽤나 많습니다. 비슷하지만 다른 유형인 것 같고 같은 유형이라고 하기엔 조금 이상한 것 같고 그런 유형들의 한계점을 극복시켜줄 수 있는 2시간 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30분 정도 잠깐 밥을 먹습니다. 그리고 나면 5시가 딱 돼요. 그럼 5시부터 7시 뭐 하느냐? 이제 다항함수 봤으니까 그 다음 봐야 되는 거 초월함수죠. 지수로그 삼각함수를 싹 훑고 간다는 거죠. 지수로그 삼각함수를 훑으면서 그 초월함수가 갖고 있는 특징들, 그 다음 성질들을 꼼꼼히 살펴볼 겁니다. 등비수열이랑 뭐 지수로그 함수, 삼각함수의 주기성, 대칭성들을 이용하여 문제들을 고난도 문제들을 더욱더 쉽게 풀어보려고 해요. 그리고 나면 미적분과 대수가 끝났으니 저희는 어디로 가요? 공수 1, 2로 가죠. 공수 1, 2를 7시부터 9시까지 약 2시간 동안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는데 도대체 우리는 시험은 언제 보고 클리닉을 언제 하나요? 골에서 만들어뒀습니다. 9시부터 10시 필수 클리닉입니다. 시험 볼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시험에 대한 클리닉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일요일 딱 하루입니다. 일요일 딱 하루 동안 빡세게 공부하시고 6일 동안 복습하시면 수학을 완전하게 자기 걸로 만들어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밑에도 적어놨지만 일요일 단 하루 온전한 시간 투자가 수학 전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이런 질문이 좀 들 수 있어요. 왜 도대체 일요일 8시간인가? 아니 그렇게 8시간까지 투자를 해야 되나? 쪼개서 가면 안 되나? 일요일 8시간 동안 전 과정을 다 몰아치는 게 여기에 키포인트입니다. 공수 원투 대수 미적분을 일요일 날 8시간 동안 다 몰아칠 거고요. 그다음 그 몰아치는 와중에 이게 스파르타인 이유 바로 쉬운 문항은 없어요. 킬러만 존재합니다. 킬러 문항을 깊이 있게 탐구할 예정이에요. 문제를 해석하고 분석할 거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그 문제의 흐름과 방법론을 체화시킬 겁니다. 그러면 하루에 다 몰아서 듣고 자신의 것으로 며칠 동안 만들면 된다? 6일 동안 만들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일요일 날 정말 많이 공부를 해놓고 그 다음에 월화수목금토를 나눠서 각각 공부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숙제들은 제가 알아서 줄 터이니 따라오시기만 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일요일 날 8시간이고요. 그 다음에 일요일 날 2시부터 4시 반 미적분, 5시부터 7시 대수, 7시부터 9시 공수 원투, 마지막 필수 클리닉 시험 보고 클리닉까지 할 예정이라는 거. 일요일 날 8시간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죠. 아니 교재는 도대체 어떤 걸 쓰나요? 교재는 일단 이렇게 쓸 겁니다. 하이엔드 고쟁이 센시 이렇게 쓸 거예요. 간이시를 조금 뿌릴 거예요. 모의고사에서 오답률이 좀 높았던 문제들을 다 갖고 올 겁니다. 쌤, 근데 그런 문제들은 이미 여기 안에 다 존재하지 않나요? 맞아요, 존재해요. 존재하지만 그 원래 시초가 되었던 문제를 탐구해 보고 여기서 변형된 문제들을 한번 더 탐구해 볼 거예요. 그다음 더 나아가서 쌤 이것만 하나요? 아니요, 일품 불라도 다 섞어 놨습니다. 그러니 어려운 문제들 킬러만 본다는 의미가 바로 여기에 해당되겠죠. 그다음 추가로 한 가지 더. 우리는 결국 대치동에 있으니 대치동에 있는 고등학교를 가는 학생들이 꽤 많을 것으로 보여져요. 혹은 다른 학교를 가더라도 어려운 내신을 내는 학교에 갈 확률이 높죠. 그러니까 난이도가 높은 내신 기출 문제들을 조금 살펴볼 예정입니다. 딱 이런 느낌이 드셔야 돼요. 시험장에서 나올 문제를 일요일 날 보게 된다. 즉 나는 여태까지 개념을 익히기 위해 대표 유형을 알기 위해 그런 문제들을 푸는 게 아니라 이제는 완전히 뭐다? 시험장에서 나올 법한 문제들을 몸소 느껴보며 그거에 대한 풀이 방법론을 체화하겠다라는 게 가장 큰 목표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제가 지금까지 킬러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드렸어요. 킬러다. 계속 킬러를 풀어야 된다. 어려운 문제 풀어야 돼요. 고난도 풀어야 돼요. 제가 생각한 수학은요. 누가 어려운 문제를 그냥 보는 것도 아니고 깊이 있게 들여다 보았는가, 더 많이 보았는가에 대한 싸움인 것 같아요. 어려운 문제를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깊이 있게 보았는가가 바로 수학의 실력을 조금 결정짓는 것 같습니다. 쉬운 문제만 많이 풀어서는 사실 거기서는 그렇게 큰 변별력을 주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면 왜 도대체 그렇게 쉬운 문제 말고 고난도에 집중하는가를 낱낱이 뜯어서 분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태까지 저희는 개념으로 나가는 선행 진도를 조금 했어요. 즉 개념을 막 공부하고 그 개념이 그대로 적용되는 대표 유형들을 풀었다는 거죠. 내신 시험지를 보면 앞에 1, 2, 3, 4, 5번 정도, 모의고사 1, 2, 3, 4, 5, 6, 10번까지도 안 갈 것 같아요. 1, 2, 3, 4, 5, 6번까지 정도의 문제들을 우린 여태까지 연습해 왔습니다. 연습했죠. 유형을 연습하고 대표 유형을 풀고 유형을 연습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뭐 했죠? 고난도는 싹 다 별표 쳐놨어요. 고난도는 그렇게 별표 칠 수가 없죠. 고난도 다 별표 쳐놨어요. 그거는 개념을 배울 때 우리가 선행을 나갈 때 해야 됐던 거고요.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다? 실전 문제 해결입니다. 고난도 문제를 해결해야죠. 선생님 그럼 어떻게 하죠? 써놨습니다. 틀에 박힌 유형을 하시면 안 돼요. 에? 무슨 소리예요? 우리는 늘 유형 연습을 하면서 틀에 박힌 유형만 공부했죠. 그런 거 안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이제 어려운 문제를 별표 치지 말고 공부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방법론을 알아가시라는 소리입니다. 그대로 그냥 방법론 외워서 문제를 풀지 말고 이 방법론이 왜 들어갔는가를 알아서 푸셔야 돼요. 언제? 고난도 문제 풀 때. 그 다음 마지막. 질문하기 전에 내가 도대체 왜 이거를 질문했는가, 난 어디서 이 문제를 막혔는가를 한계점을 좀 인식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지 못하면 더 이상 심화 문제를 풀기는 어려워져요. 아주 기본적인 것들을 밑바닥에 깔아두고 그것들을 방법론을 만들어서 고난도 문제를 풀 줄 아셔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쌤, 저는 근데 진짜 거짓말 안 치고 정말 오래 앉아서 공부했어요. 그거 하지 마시라는 소리입니다. 네, 그거 하지 말란 소리예요. 아니, 더 이상 언제까지 양치기하고 엉덩이 싸움 할 거라는 겁니까? 양치기하고 엉덩이 싸움 해봐야 딱 한 가지 얻을 수 있어요. 기계적 획득. 기계적 획득이 뭐냐? 그냥 기계적으로 막 내가 문제를 풀어가는 거예요. 이거 진짜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 이제 뭘 하셔야 되냐? 조건을 해석하셔야 돼요. 쌤, 근데 조건 해석하는 것도 결국은 문제를 이해하는 유형이지 않나요? 전혀. 제가 아까 이야기했죠. 그냥 이건 이거. 그러니까 마치 입력하면 출력되는 이런 상황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뭐 입력하면 출력되는 그런 상황, 그런 기계적인 상황이 자꾸 펼쳐지면 나중에 문제가 이게 앞뒤가 바뀌거나 어순이 바뀌면 문제를 못 풀어요. 그러니까 문제를 이제 해석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문제의 흐름을 좀 파악하셔야 됩니다. 처음엔 A를 구하고 두 번째는 B를 구하고 세 번째는 C를 구해서 토탈적인 X를 구하자. 이런 문제의 흐름을 파악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문제의 흐름 곳곳에 학생들만의 방법론을 꼭 들고 오셔야 돼요. 그러면 선생님 저는 근데 쉬운 문제를 먼저 풀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양치기를 하겠습니다. 이건 좀 나중에 할 거예요. 언제까지 미룰 건데? 미뤄서 안 돼요. 쉬운 문제를 풀면 제가 이야기 드릴 수 있어요. 쉬운 문제를 풀면 절대 등급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 등급 그대로요. 올라가는데 한계점이 있다고. 그럼 그 한계점을 넘어서려고 공부를 하는 거면 더 이상은 단순한 양치기 엉덩이 공부 저런 거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냥 막 그런 거 있죠. 기계적으로 문제 푸는 애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기계적으로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그런 건 더 이상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런 걸 했다고 저한테 열심히 했다, 왜 성적이 안 오르는지 모르겠다, 이런 거는 조금 저어해 주셔라. 그래서 만들어 놓은 수업인 거죠. 킬러를 몰아보자는 겁니다. 더 이상 쉬운 문제는 조금 쉬운 문제 없애. 더 이상 쉬운 문제는 없애고 이제 나는 스스로에게 돌아보자는 겁니다. 막히는 지점을 좀 분석하세요. 제발. 내가 어디서 막혔는가. 제가 앞서서 이야기했지만 막히는 지점을 분석하시고 그 다음에 그 발상의 기점, 어떤 새로운 방법론이 나왔으면 그 발상 기점이 어디선가 그거를 좀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핵심 조건이 무엇인지도 파악해 보시고 그렇게 되면 얻을 수 있습니다. 개연성이 있는 킬러죠. 그냥 갑자기 툭 튀어나온 풀이가 아니라 개연성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조건이 어떻게 이용됐고 그 조건이 이런 방법론으로 들어왔다라는 개연성이 있는 풀이를 스스로 만들어 가시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킬러를 모아놓은 거예요. 그럼 그 킬러를 모아놓은 걸 보면서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딱 한 문항. 그거 한 문항을 보더라도 우리는 뭘 해야 되냐? 깊이 있게 파고들어야죠. 이 조건은 뭐였고 그 조건이 불러온 문제 풀이 방법론은 뭐였고 그래서 답은 어떻게 흘러왔는지 흐름을 아셔야 되죠. 그러니까 그런 킬러만 이제부터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킬러 몰아보기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제가 지금까지 주구장창 설명을 드렸는데 이걸 조금 정리를 한번 하고 그러면 요 정리된 방법으로 앞으로 문제 해결하시면 돼요. 어떻게 되느냐? 조건을 분석하세요. 제발. 이거 그런 거예요. 우리는 모두가 좋은 사람이 되는 방법을 알고 있어요. 그 좋은 사람이 되는 방법을 다 알고 있어요. 뭐 하면 안 되고 뭐 하면 안 되고 뭐 하면 안 되고 선행을 해야 되고 악행은 저지르면 안 되고. 그치만 그걸 하기가 힘들죠. 그런 것처럼 제가 당연한 것들을 써놨어요.
당연하다고 생각이 되면 그걸 이행하시라고요. 이행하시기 힘들면 수업에 들어오시고, 만약에 이걸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못할 만큼 아직 이걸 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 그러면 지금 빨리 요거를 캡처해서 머릿속에 박아두세요. 조건을 먼저 뭐 하셔야 되냐면요, 분석하셔야 돼요. 조건을 분석했어. 그럼 그게 어떤 말을 하는지 조건을 해석해야겠죠. 수식적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놓고 뭘 해야 되냐? 풀이를 결정해야 돼요. 이미 내가 알고 있는 방법론 중에 A, B, C를 선택해서 방법론을 쓰자. 그럼 이제 뭐가 남냐? 계산이 남아요. 막 계산을 해야 돼. 계산을 해야 되는데 과연 그 계산이 최적화가 되어 있을까? 공통인수로 제대로 묶었을까? 지수력은 어떻게 잘 바라봤을까? 계산이 최적화를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여기까지 툭 끊었으면 이제 뭐 하시냐? 정답 채점했겠죠. 그러면 이제 오답을 분석해야 돼요. 아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자신의 풀이의 한계점이 어딘지를 명확히 찍고, 그 명확히 찍은 다음에 그 다음 풀이법이 뭐였는지 나의 풀이 방법론에 추가시켜 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자신만의 것으로 문제를 좀 만드셔야 돼요. 이렇게 돼야 뭐가 되냐면요, 제가 해설하는 강의를 보고 마치 시청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제가 원하는 건 제 풀이를 보고 시청하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우와 잘 푼다가 아니라, 아 저렇게 푸는구나, 그럼 내 걸로 만들어야지. 그 만드는 시간을 가져가시라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그 만드는 시간은 수업 시간 안에 계속 전달해 드릴 테니 본인 것으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결국 제가 사실 말씀드리고 싶은 최종적인 이야기입니다. 레벨은 결국 자신이 얼마나 어려운 문제를 깊이 있게 다루었는가,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레벨이 올라가고 싶다면, 내가 높은 레벨을 가고 싶다면, 내가 높은 등급을 받고 싶다면, 더 나아가서 높은 점수를 받고 싶다면 어려운 문제를 과연 얼마나 깊이 있게 자주 들여다봤지? 라고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아마 생각이 조금은 바뀌실 겁니다. 저는 이번 수업에서 딱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요거 하나입니다. 어려운 문제를 정말 깊이 있게 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의 회차 동안 일요일날 8시간씩 깊이 있게 다뤄보도록 할게요. 96시간 걸릴 거고요, 총. 그 다음에 그거에 따른 숙제량은 아마 조금 더 많을 겁니다. 7월 26일 일요일 스파르타가 개강하니 그때 강의실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태훈이었습니다.